네. 달라진 엄마, 달라지는 우리 아이. 오늘 할 내용인데요. 시원하게 좀 해보려고 나름 노력하는데, 네. 사진 캡처, 이거 하시는 거 좀 아니고요. 지난번에 애틀란타에 계셨던 박혜신님? 그분이, 블로그에 저걸 해주셨더라고요. 블로그로 만약에 후기를 쓰신 경우에는 한 3장 이내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지켜서 해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행 순서 이렇습니다. 강사 소개 오늘 새로운 분 안 계셔서 강사 소개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시청한 분이 지난번까지 안 오셨던 분이 2분이 계셨는데 안 들어오시나 봐요. 늦게 들어오실 건지. 아무튼 그리고 인사 나누고 지난 시간까지 복습하고 일기지도 어떻게 해보셨는지 효과가 좋았던 방법 같이 나눠보고요. 일기가 무엇인지 일기 쓰기의 좋은 점, 그다음에 일기 쓰는 방법, 일기 글감 고르기, 일기 쓰기가 실패하는 이유, 그다음에 날씨 표현하고 주제 100가지 이거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혹시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요거는 제가 많아서 캡처를 좀 그냥 이렇게 PPT 캡처해서 제가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Q&A 특강 안내 적용해보고 싶은 방법 찾으셨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특강 합니다. 갑니다. 저 이거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이제 우리 아이 루틴 잡기, 그 다음에 수면 관리에 관한 거 했었고요. 3줄 감사일기하고 우리 체력 관리 잘 되고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 그룹 코칭 지난 시간에 많이들 좋다고 하셨어요.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좋았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좋았고 그랬다 그랬죠. 오늘은 일기 쓰기에 관한 건데요. 사실 일기 쓰기가 쉽다면 쉽고 아니라면 좀 아닌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제가 글쓰기 특강하는 주여서 다음 주는 이거 자주맘 수업은 쉬고 그 다음 주에 교과서 읽고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예습 복습,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독서 지도, 독후감 쓰기 지도 하는 거 그거에 관한 내용들로 우리 8시간을 8차시까지를 채울 겁니다. 오늘 인사 나누기 인사도 우리 지난번에 다 나눴죠. 우리 권현주 자주맘님은 지난번에 못했구나. 네, 권현주 자주맘님하고 이혜진 자주맘님만 2분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차씨 한번 뵀던 것 같아요. 음, 네네. 그래서 그때 인사는 나눴던 것 같고요. 네. 그래요. 아, 그러면, 네. 그리고 서로 이혜진 자주맘님하고 권현주 자주맘님, 고민경 자주맘입니다. 지난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권현주 자주맘님 먼저 켜져 있으니까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정말 휴가를 아주 알차게 재미있게 잘 보내고 왔고요. 정말 네, 굉장히 다양하게 또 아이와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네. 네, 너무 좋았던 시간이고요. 네. 지난번 특강을 제가 듣지는 못해서 이제 그 녹화 영상을 봤는데, 네, 녹화 영상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또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던 부분이고요. 네. 유준이가 휴가 가기 전에는 루틴을 그래도 또 잘 실천했는데, 이 휴가가 길다 보니까, 음, 루틴 실천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 많이 음, 네, 조금 흐트러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은 또 알고 있고 네. 네, 요즘에 어쨌든 예전에는 이제 계속 유준아 이제 뭐 해야지 뭐뭐 할 시간이야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제 지금 요즘에는 유준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혼자서 하는 거야. 엄마는 유준이가 잘할 수 있도록 믿고 있어라고 자꾸 이제 격려를 해주다 보니까 그래도 음, 예전보다는 조금 혼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아직은 많이 서툴고 자기 주도 학습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2학년인데 그 정도면 잘하고 있죠. 네, 그래요. 이제 또 한동안 그렇게 흐트러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이제 유준이 같은 경우 그동안에 해온 이렇게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바로 잡힐 거예요. 지금 돌아온 지가 며칠 됐죠? 저희가 일요일 날 왔어요. 음,
그러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며칠 됐으니까 아마 이번 주쯤이면 어느 정도 네네. 잡혀갈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이혜진 자주마님이요. 네, 저는 일단 뭐 특별한 일은 많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루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잠자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아이들이 좀 많이 해줬어요. 오,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서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9시 한 20분쯤에 등원을 하는데 밥을 네, 먹고 나면 등원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럴 네. 때마다 자기가 이제 한글 공부라든지 연산 문제집 요거는 좀 자기가 풀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아침에 그전에도 계속 한 번씩 시켜는 봤는데 이제 요거에 체크하는 양식이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침에 좀 하고 가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시안이 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이거 다 하고 우리 놀자라고 얘기를 하면 시안이도 좀 아침에 웬만하면 다 끝내요. 네, 오늘도 벌써 오, 오늘 할 일을 다 끝냈거든요. 근데 벌써요? 잠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축구도 시안이가 주3회 축구를 가는데 집에 오면 거의 8시. 근데 이제 그때부터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배를 너무 고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늦게 먹고 이러니까 첫째 때문에 이런 게 밥 먹는 시간 이런 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둘째까지도 이렇게 영향이 미쳐서 지난주에는 잠을 좀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또 그 축구 학원 방학 때문에 그나마 제가 9시까지 계속 제가 지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딱 이제 축구 가기 시작하니까 9시는 좀 사실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9시 반 정도로 이제 미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저도 아이도 좀 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 시간은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해 보였어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9시 반이어도 양호하죠, 뭐. 아니, 어떤 애들은 방학 동안에 12시에 자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 정도면 양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완이도 9시에 자야 된다는 거 아는데 지금 상황상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서아도 그렇고. 서아는 이제 오빠가 안 자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 거죠. 그렇죠. 네. 둘이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혼자인 경우하고도 다르게. 그거는 이제 그 상황 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한 거는 루틴표를 자꾸 이렇게 좀 사진을 올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다들 한꺼번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렇게라도 아무튼 지금은 하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매일 이렇게 인증을 좀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인증하면서 하다 보면 또 엄마도 그게 루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시까지 인증하기 뭐 이런 식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증하기 이걸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우리 아이들 훈육을 해야 된다고. 훈육하지 않으니까 문제들이 생겼더라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95%의 무의식과 단 5%의 의식으로 살아간다고 했죠. 예, 단 5%의 의식을 가지고 무의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루틴 정해서 하는 거죠.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부담도 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배선영 자주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어,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인사도 나눴고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도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다 나눴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의 둘째, 셋째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집에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네네. 좀 네, 이해 중간중간에, 네, 네, 괜찮을 때 켜고 네, 아니면 할 수 없이 이제 또 끄고 그래야 하셔야 네,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루틴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루틴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아침에 뭐를 이렇게 해야지 이러기만 하지 루틴을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고 어느 때는 빠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컴퓨터 옆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뭐 몇 분, 뭐 몇 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딱 붙여놓고 그거 할 때는 이렇게 스탑워치 켜놓고 타타타닥 하면서 하니까 확실히 좀 빨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게 덜 잡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루틴 잡기 우리 저번에 했었고요. 루틴표를 활용해도 아이들이 제대로 안 됐던 거는 2가지 꼭 지켜야 될 점이 지켜지지 않아서였다고 했죠. 매일 점검해 주는 거랑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보상해 주는 거. 그다음에 수면 관리, 우리 아이들이 규칙적인 시간에 일찍 재우면 엄마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육아에서 오는 피로가 줄어든다고 했죠. 아, 참, 아까 우리 이혜진 자주맘님,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요? 9시 반에 자면? 운동하고 와서 그렇게 음. 약간 늦게 자는 날에는 한 8시까지 자고요. 운동을 아. 하고 9시 반 뭐 이렇게 잘 때도 있잖아요. 평소보다 네네. 조금 늦게. 그럴 때도 한 7시 반 뭐 정도였는데. 아직은 좀 어려서 그렇구나. 네, 네. 괜찮아요. 네. 네, 그래요. 네,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취침 시간을 정해놓고 생활하면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배선영 자주맘님네 따님이 둘째인가 보다. 둘째인가 셋째인가? 셋째인가? 생활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금세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가 하려고 부지런히 하기 때문에 좀 지나면 그게 좀 괜찮아질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서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이제 둘이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씩 산책하면서 그날 하루 있었던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와서 나중에 잠을 자면 잠도 깊이 푹 잘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꿀잠을 부르는 스마트 수면 루틴, 요거 S는 스킨십하고 마사지, 그다음에 자장가하고 음악, 그다음에 학원과 사랑의 언어, 이거는 우리 처음에 아이한테 물어볼 때는 가장 안 좋았던 거 한번 물어봐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없앨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는 가장 좋았던 기억을 물어봐서 이 아이가 좋은 기분으로 잠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는 내일 있을 일 중에 중요한 일 물어봐 주는 거였다 그랬죠.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나오죠. 그다음에 R은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거. 그다음에 내일을 중요한 거 준비하는 거. 그래서 타임머신까지 했죠. 그다음에 이제 감사일기에 대해서 했죠. 마음 근육 속에다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이 감사일기라고 했죠. 자기가 하고 있는 생활에다가 감사일기 하나만 더 했을 뿐인데 100일이 아니고 1000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좋아졌다라는 얘기고요. 감사일기 쓰는 방법 원칙 1은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쓰기. 그다음에 원칙 2는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원칙 2에서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데 이 당연하다고 느끼면 뇌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감사함을 의식적으로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일기를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감사일기 쓰는 3번째 원칙,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이거 요즘 우리 자주맘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칙 4, 긍정문으로 써라. 원칙 5, 뭐뭐 때문에가 아니고 뭐뭐 덕분에 라고 써라. 그 다음에 원칙 6, 그다음 감사 요청 일기는 현재 시제나 아니면 과거 시제로 쓰는 게 좋다 그랬죠. 원칙 7,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쓴다 그랬죠. 그다음에 운동 사례가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 얘기였었죠.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가 처음에 1999년에 했을 때는 영교시에 학생들이 와서 운동장을 달리는 걸 했는데 한 2마일 정도를 자기 힘껏 달려서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어려운 과목으로 수학이나 과학이나 읽기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해보니까 과학은 팀스가 성취도 평가죠. 미국에서 하는 성취도 평가 38개국 23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에서는 1등, 수학에서는 전 세계 6등을 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는 충남 당진시에 있는 신평고등학교가 사실 대도시에 있는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 1위를 했던 이유가 이 학생들도 오후에 6, 7교시에 그 운동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원촌중학교라고 강남에 있는 학교인데 중학교인데 일주일에 5번 40분씩 하니까 처음에 4주 동안은 다른 반과 별 반 차이가 없었는데 4주가 지난 후부터 학생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면 4주 정도는 그냥 이전하고 똑같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으로는 중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인데 그게 어느 거냐? 걷기를 만약에 할 경우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운동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일주일에 6시간 정도는 뇌에 할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아직 없다 싶으면 걷기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그랬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2~3명이나 여럿이 하는 게 더 좋다고 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도 주도적인 아이로 변화할까?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잘 실행하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우리 아이를 위한 나만의 방법, 엄마의 루틴, 그다음에 앵커링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어항 속의 작은 물고기 코이에 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미트러 박사의 컴퓨터 실험에 대한 얘기 있었죠. 처음에 델리에 있는 빈민가에 컴퓨터를 설치해 놨더니 아이들이 한 30분쯤 후에 가봤더니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더라 하고 후배 동료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마 그러면 교수님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 누가 가르쳐 줬을지도 몰라요 라는 얘기를 했길래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다 해야 되겠다 하고서 델리에서 480km 떨어진 아주 외진 마을에다가 컴퓨터를 끼워놓고 왔는데 몇 달 후에 가보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그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러면서 자기를 보자마자 아이들이 왜 영어로 된 거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하면서 공부하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원한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오늘 인트로입니다. 오늘은 일기에 관한 건데요. 일기를 쓴 위인들 마르코 폴로, 그 다음에 이순신, 박지원, 안네 프랑크, 그 다음에 파브르가 있는데요.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 상인이라서 동방경문록이라는 이탈리아의 그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워낙에 유명해서 이 책 전체로 이탈리아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순신 난중일기 유명하죠. 7년 동안 전란을 기록하기도 하고 개인 일기로 쓰기도 하고 임진왜란의 진행 상황과 전략 전술, 그다음에 무기 개발 이런 거에 관한 내용들이 쓰여 있다고 했죠.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렇게 강을 건너서 청나라에 가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에 관한 일기였죠. 그다음에 안네 프랭크는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 2년 동안 숨어서 지내면서 겪었던 일을 기록했던 일기고요. 그다음에 파브르는 파브르 곤충기로 유명하죠. 곤충을 직접 관찰하고 나서 쓴 일기고요. 혹시 우리 아이 일기 지도 어떻게 해보셨는지 같이 나누어 볼까요? 이혜진 자주맘님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시안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이게 네. 일기구 선생님의 그 재량이잖아요. 그런데 네. 1학년 2학기 때부터인가 그때부터는 그림 일기나 이제 1학년 1학기 거의 마칠 때부터 해서 그림 일기나 아니면 줄일기 이거를 일기 쓰기를 매일 하라고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네. 방학 때도 그 네. 일기 쓰기가 필수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기 쓰는 거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네. 그림 일기보다는 시안이는 글 일기, 그냥 글만 쓰는 일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되게 짧게 쓰는 날도 있었는데 이제 2학년 선생님 만나면서는 일기는 최소 6줄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그때그때 배우는 거, 뭐 의성어, 의태어 아니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배우는 걸 과제 일기에 이제 몇 번 정도는 써봐라라고 숙제도 내주셔가지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잘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거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최소 6줄,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 내주시는 것 이렇게 담아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일기를 보면서, 여기서 좀만 더 적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네 감정이 어땠어?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질문을 해서, 그렇게 거기서 조금만 더 적게끔 하고는 있어요. 네. 네. 오, 잘하고 계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권현주 자주마님은 혹시 우리 유준이 해보셨어요? 네. 저희가 일기는 따로 안 쓰고요. 음, 그 감사일기를 이제 계속 1월 달부터 지금 쓰고 있고 네. 학교에서 좀 숙제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네, 선생님이 다 남자 선생님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숙제를 별로 많이 내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일기 쓰기를 엄마가 지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학교에서 좀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감사일기를 쓸 때 요즘에는 사실 되게 좀 짧게 써요. 음, 약간 살짝 귀찮은 마음도 있어갖고, 네, 이렇게 막 단어 몇 개 쓰고 감사. 근데 이제 본인이 조금 마음이 내킬 때에는 감사이긴 하지만 본인이 하루 동안 있었던 것 중에 좋았던 거를 그냥 좀 설명하면서 또 길게 쓸 때도 있고, 네, 여기 이제 아이 그 컨디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너무 짧게 쓰고 있어서 계속 음, 3줄 이상을 쓰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일기를 음, 좀 쓸 수 있는 걸 앞으로 더 신경을 써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한 줄이라도 쓰는 거가 어디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배선영 자주마님은 어떻게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저도 학교에서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그런 숙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일기 쓰는 건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스스로도 일기를 안 쓰다 보니까 음, 이게 일기에 제가 중요성을 많이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그 일기를 쓰면 어떤 게 좋은지 제 스스로가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아직 저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제가 못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일기주도 하면서 효과가 좋았던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저는 그 이제 유준이가 감사일기 쓰는 부분을 좀 주변에 많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네, 감사일기 내용에 보면은 조금 기특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맞아. 못한 거.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유준이가 있을 때, 우리 유준이가 감사일기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썼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음, 유준이가 굉장히 막 뿌듯해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사적인 부분은 이제 오픈은 하진 않지만, 음, 유준이가 좀 들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좀 격려가 되고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이제 주변에 많이 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오,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또 아이가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혹시 이혜진 자주맘님은 좋은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그래도 1년 정도 썼으니까 제가 자꾸 한번 돌이켜 봤는데 네, 딱히 생각나는 게 바로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건 딱히 없어요. 근데 아이가 좀 힘들어해서 네, 못 쓸 때가 있었거든요. 음, 그럴 때는 이제 그럴 때는 어, 제가 그 힌트처럼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너 뭐 했지라고 제가 얘기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너 학교 가기 전에는 뭐 했지? 라고 물으면 얘 혼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학교 갔다 오고 나서 학원 가기 전에는 뭐 했지? 라고 하면 또 혼자서 막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음, 제가 좀 일기를 쓰고
제가 어떤 내용을 정해 주기보다는 아이한테 자꾸 질문을 해서 네. 하루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오. 연습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방학 때는 일기가 좀 미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주 1회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아야 돼요. 가지고 가서 예, 검사를 받는데 그래도 좀 학기 중에는 좀 쓰려고 하지만 방학 때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네. 이번 방학 시작하기 전에 좀 일기를 계속 미뤘던 적이 있었어요. 학기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이가 한번 그걸 겪어본 거예요. 미뤄지니까 일주일치를 한번 써보니까 기억도 안 힘들죠. 나고 너무 힘든 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에는 거의 뭐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해서 바로바로 음. 쓰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오. 하자고 하니까 아이도 크게 힘들었던 걸 알았으니까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하거나 뭐 싫다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좋으네요.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일기 숙제가 많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거의 일기 숙제가 대부분 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이혜진 자주마님이 하신 거하고 비슷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그렇게 할 때 뭐 했지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처럼 저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애가 오늘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네가 오늘 집에서 학교 출발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집에 왔을 때까지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그거 다 얘기해 놓고도 그래도 거기서 자기 스스로 글감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엄마가 볼 때 이건 글감이다 싶은 게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딱 들으면 잠깐만 거기 한번 다시 자세히 얘기해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고 나서 쓰는 거라서 좀 더 쉽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쓰는 걸 어려워할 때는 말로 한번 일단 먼저 해보게 하고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한테는 그 방법 좀 좋았습니다. 일기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을 더해서 글로 표현하는 일이고 구체적인 감정 표현과 실감나는 상황 묘사를 하면 좋다는데요. 이 일기를 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글을 쓰다 보니까 그때 좀 더 잘 써둘 걸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늘 다이어리를 썼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가 굉장히 많아요. 10몇 권이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꼼꼼하게 쓰지 않고 키워드들만 써 놓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학원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 하기 전에도 집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정말 소소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아이들하고 있으면. 왜 우리도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별거 아닌 일로 너무 배꼽 잡고 웃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소소한 일들을 다 적어 놨으면 그게 다 글감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학생들이 이제 저희는 자기주도형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쫙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진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애들을 놓쳐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제가 학원 처음 인수해갖고 갔더니 어떤 애들은 분명히 아까 왔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니? 그랬더니 친구들이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하루 동안 해야 될 분량이 최소한 1시간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 이렇게 출석표를 아이들 각자마다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원을 하면 저한테 와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몇 시 몇 분에 등원했다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자기가 공부하고 무슨 내용을 공부했는지 쓰고 갈 때 몇 시에 갔는지 이거를 제가 체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꾀를 못 부리고 다 자기 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아이들마다 이름을 쭉 써가지고 그날 기록하는 그거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가 뭐뭐뭐 했고 어땠고 이런 것들을 썼는데 이제 제가 관찰을 제대로 한 아이들은 잘 써져 있는데 못한 아이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비어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더 자세하게 썼었으면 기억이 나겠지 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만 써놔도 기억이 나겠지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정지혜자주맘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그 일기라는 게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할 때 그것이 나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나한테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선물인 것 같은 그때를 내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런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라는 건 써두는 게 좋은데 너무 무성의하게 썼구나. 그래서 요즘은 많이 후회를 해요. 지금도 그 다이어리가 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까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의 좋은 점은 뭐냐면 첫 번째,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 규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특별히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표현력이 증가하고요. 또 짜임새 있는 문장으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글쓰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왜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뭐 속상하거나 이런 것들 글쓰기, 뭐 이렇게 일기라는 게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는 것도 있는 그런 해소감이나 속상했던 거 내 스스로 위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게 사실은 일기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안도 얻고 또 그렇게 쓰다 보면 아,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고요. 이거가 좋은 것 같아요.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 아까 제가 그 많은 학생들 정말 가르치면서 놓쳤던 그 부분들 이게 다 선물인데 제가 놓친 거예요. 저한테 주는 선물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쉽더라고요. 네, 물론 따로 제가 일기 쓰던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일기였고 학원에서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재미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다 놓쳤다는 그때는 너무 재미있었는데 놓쳤다는 게 속상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일기 쓰는 방법이 날짜를 먼저 쓰고요. 두 번째 날씨를 쓰고 세 번째 겪은 일을 생각해 본 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아까 글감을 고른다 그랬죠. 글감 고르고 일기를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검토하는 게 일기 쓰는 그런 과정이에요. 날짜 쓰는 거는 이렇게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이렇게 쓰는 게 대부분 정식이지만 약식으로 230810 목 이런 식으로도 쓰죠. 그다음에 날씨 쓸 때는 그날의 날씨와 기상 상태에 따라서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고 그날 가졌던 여러 가지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날씨를 쓰는 거라고 해요. 우리 왜 날씨 쓰지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쓴다고 해요. 그다음에 겪은 일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첫 단계. 그래서 여기에서 잘 안 되면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겪은 일을 생각하고 나열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까 제가 저희 아이들 할 때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이제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나 이거 모르겠다고 문제를 못 풀겠다고 막 했다가 그럼 한번 네가 했던 거 얘기해 봐봐.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하다가 갑자기 자기 스스로 풀 수 있어지는 것처럼 이 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글감을 찾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글감 고르는 거는 자신이 겪은 일 중에 글로 표현하고 싶은 일을 찾는 단계가 글감 고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기를 쓰는 단계는 본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게 내가 만약에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있었던 그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등교 전에 있었던 일을 쓴다면 그렇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감정을 떠올려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자신의 감정까지 들여다본 다음에 일기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스스로 위로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하면 누가 위로해 주지 않아도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기를 쓸 때 조심할 점 이거 잘 아시죠? 나는 오늘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거. 어차피 일기라는 건 오늘 쓰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언제 했는지 자세히 쓰는 거. 감정은 구체적으로 쓰는데 좋았다, 참 재미있었다 이런 거 말고 나의 기분이나 느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찾아서 써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더 할 겁니다. 그렇게 다 쓴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 같은 거를 다시 잘 맞춰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좋은데 또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일기 읽는 거 안 좋아하면 할 수 없죠. 안지영 작가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다음에 말의 앞뒤가 자연스러운지 읽으면서 스스로 수정하고 나중에 그렇게 읽어본 다음에 제목을 지어서 적는 게 좋다고 해요. 네, 그다음 넘어갈게요. 일기 글감 고르는 방법인데요. 좋은 글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친구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 또 반대로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싶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이것도 글감이에요. 행복했던 일, 즐거웠던 일, 너무도 슬펐던 일, 부끄러웠던 일 이런 것들도 다 글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날 겪었던 일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그날 일기의 주제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죠. 그런데 일기 쓰기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일기가 쓰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자꾸 아이들이 안 쓰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글쓰기나 국어 공부를 시키려고 막 아까 그 문법이나 이런 것들 다시 읽어보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또 그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일기 쓰기 싫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별한 일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매일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잘 쓸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일을 찾으려고 하니까 일기 쓰기에 실패를 한다고 해요. 길게 쓰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뭐 6줄 이상, 3줄 이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길게 쓰게가 아니고 자세히 써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대요. 재미있었다 이거를 재미있었던 게 어떤 점이 재미있었는지 우스웠다 그러면 어떤 점이 우스웠는지 이런 이야기를 길게 쓰면서 아이가 눈에 보이게 글을 쓰게 하는 게 일기 쓰기에 지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왜 잠자기 바로 전에 일기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졸립기도 하고 힘든데 쓰니까 아이들이 일기를 쓸 시간이 충분하지도 않고 대충 쓰게 되죠. 저도 블로그 하다 보면 아유 오늘 자정 넘기면 안 되는데 막 이럴 때 대충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충분할 때 아이들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성하는 일기를 쓰라고 하지 말고 일기의 생명은 정직이니까 정직하게 쓰면 돼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게 아니고 그래 거기에서 느낀 너의 느낌은 어떤데 이런 식으로 물어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만 쓰지 말고 느낌도 쓰라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 느낌 쓰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제가 독후감을 못 써갖고 제가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항상 낙인을 찍고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아이들도 이 느낌 쓰는 거 힘들 거라고요. 이 사실 안에서 그 아이의 느낌을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을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낌까지 자꾸 쓰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럴 때 너는 어떤 느낌이었어? 이렇게 말로 해봤을 때 아이가 그 말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느낌으로 써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꾸 느낌을 쓰라고 강요를 한다는 건 좀 아이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일기장에 있는 잡다한 틀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틀이 있는 일기장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맨줄로 된 거 이렇게 그런 걸로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날짜 쓰고 뭐 날씨 쓰라고 이런 거 있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아이가 틀이 있는 게 좋다고 하면 틀이 있는 걸로 쓰는 게 좋지만 그거 말고 난 좀 자유롭게 쓰고 싶은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그 줄로 돼 있는 그런 공책을 쓰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기 검사 때문에 아이들이 또 일기 쓰는 거 싫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기를 보긴 보되 안 보는 효과가 있어야 한대요. 일기 내용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겠다고 엄마가 먼저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실제로 보지 않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기를 숙제로 쓰기 때문에 난 이게 숙제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건데, 그냥 일기도 밥 먹는 일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사실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지냈던 얘기를 아이하고 하루 나눠보고 나서, 그날 나눠보고 나서 그 이 얘기에 대해서 그거 내용이 되게 재밌는데 나중에 네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이거 적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글로 쓸 수 있게, 일기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갖고 제가 퇴근하고 이렇게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이 지냈던 그 얘기를 제 책 이제 사교육 없이 또 잘만 큽니다에서 썼는데 베개 위에 올라서서 발표를 하게 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쪽에 앉아 있고 아이는 저쪽 그 거실 저쪽에서 이제 밖에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듯이 그런 식으로 날마다 발표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하면 발표력도 좋아질 것 같고 아이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사적으로 엄마가 꼬치꼬치 캐는 느낌이 아니고 발표를 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아이마다 그 발표하는 방법도 다르더라고요. 한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고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온 거를 쭉 선으로 얘기하는 애가 있고, 한 아이는 테마로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공부 시간은 공부는 이러이러이러하게 했고, 숙제는 이러이러이러하게 했고, 뭐 예습은 이러이러하게 했고,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발표하는 애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가 끝난 다음에 그중에서 네가 정말 재미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됐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컸을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적어두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기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혜진 자주마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림 일기보다 글로 쓰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림 일기는 아직 아이가 글씨에 익숙하지 않을 때 유치원 때 쓰는 게 좋고요. 초등학교 때 글씨에 좀 익숙한 아이들은 그림 일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글로 쓴 일기를 쓰게 하는 것도 좋대요. 그다음에 어른들이 일기 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참, 그래서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어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보여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너도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이 날씨 표현에 관한 거는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제 이거를 넣을까 뺄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저께 아니고 그저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게 재미있으니까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왜 제가 넣을까 뺄까 고민을 했냐면 제가 조사했던 그 자료에 의하면 봄 날씨가 없어요. 겨울 날씨만 2번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봄 날씨를 아무리 찾아도 없네 이러고서 제가 못했는데 이게 책에 있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책도 소개해 드릴게요. 겨울 날씨 표현하는 게 바람이 쪽 모자를 뺏어간 날. 재밌지 않나요? 바람이 슝슝 점퍼로 날아 들어온 날. 그다음에 바람이 부르르 온 세상에 떨게 하는 날. 바람이 룰루랄라 신이 난 날. 신이 났다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재미있는 것 같죠? 한겨울이라 추운데도. 그다음에 바람이 오락가락 장난꾸러기 같은 날. 바람이 뿅뿅뿅뿅 방귀 뀌는 날. 그다음에 겨울바람에 눈, 코, 입 얼음 된 날. 겨울바람 무서워서 벌벌 떠는 날.
쌩쌩 바람에 머리카락 어는 날, 머리카락이 얼 정도로 추운 날인 거죠. 그다음에 바람이 내 코, 루돌프 코 만든 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날씨 표현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름 날씨, 요즘 여름이잖아요. 햇님도 햇님을 피하고 싶은 날. 미세먼지가 여름잠 자러 간 날. 미세먼지가 없나 봐요. 미세먼지 없어서 마스크 장사가 방학한 날. 미세먼지도 더워서 시원한 곳으로 여행 간 날. 햇님이 나를 짝사랑해서 나만 따라다니는 날. 햇님이 우스우스 화난 것 같은 날. 햇님이 발그레 수줍은 섹시 같은 날. 햇님은 아침부터 일하느라 바쁜 날. 햇살이 따끔따끔 모기 같은 날. 정말 너무 더운 날은 사실 그렇죠. 햇님이 불타오르는 용암 같은 날. 이런 식으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가을 날씨 표현하는 게 가을 햇살에 사과들이 윙크하는 날. 가을 햇살에 따끔따끔 고슴도치 같은 날. 가을 햇살인데도 여름 햇살처럼 따끔따끔한 날 있죠. 그다음에 구름이 졸다가 햇살이 뜨거워 벌떡 일어난 날. 구름이 넘실넘실 파도 타기 하는 날. 구름인지 파도인지 헷갈리는 날. 재밌네요. 어제 저는 도서관에 그저께 이제 늦게 도서관에서 딱 나오다가 어머 불났나? 그러고 봤어요. 구름인데 정말 이렇게 연기 왜 매연 같은 연기 같은 그런 회색 구름이 잔뜩 그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불났나? 그러고서 제가 왔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구름이더라고요. 구름인지 파도인지 헷갈리는 날 보니까 생각나요. 구름 타고 슝슝 여행 가고 싶은 날. 뭉게뭉게 말랑구름, 동물 변신 쇼하는 날. 붉게 물든 노을구름에 미소가 절로 나오는 날. 가을 햇님 겨울 오기 전에 으라차차 힘쓰는 날. 가을 햇살에 벼들이 모두 고개 숙여 인사하는 날. 표현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표현하면서 일기 쓰면 더 재미있게 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시 겨울 날씨. 동물들이 하나둘 겨울자랑 가려고 준비하는 날. 낙엽이 후두둑 다이빙하는 날. 낙엽이 바스락 탁탁 연주하는 날. 나뭇잎들이 도망간다고 푸닥푸닥대는 날. 벌거벗은 나무들이 가여워 보이는 날. 아침, 점심, 저녁 날씨가 변신하는 날.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날씨가 다르다는 거죠. 하늘이 슬퍼서 울먹울먹하는 날. 콜록콜록 소리에 온 식구 걱정하는 날.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노래가 절로 나오는 날인데 빠졌네요. 그 다음에 첫눈송이가 기쁨 선물해주는 날. 그래서 일기쓰기 재미사전이라는 책에 이런 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 하나 있으면 애들이 재미있어 하겠다. 일기 쓸 때도 재미있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왜 일기 쓰는 주제 찾는 거 너무 힘들어하죠. 이게 100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지금 우리 자주맘님들한테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A4 용지에다 쭉 적어가지고 해서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러면 안 읽으시더라고요. 저번에 자료 다 만들어서 드리면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그냥 PPT로 만들어야지. 그러고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지영 자주맘님 오셨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족에 관한 걸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1. 우리 가족 중 한 명을 골라 특징 설명하기. 2. 공부하기 싫을 때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3. 가족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4. 엄마 때문에 심하게 짜증났던 경험. 5. 우리 가족의 다음 여행 계획하기. 6.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 3가지. 7. 다른 가족이 완전 부러워지는 순간. 8. 우리 가족이 주말의 모습 설명하기. 9. 엄마의 음식 중 가장 맛있는 것 3가지. 10. 부모님께 받고 싶은 선물 10가지. 오, 여기 8번이 우리 가족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주말 모습이겠네요. 그 다음에요. 나에 대해서 우리 정지혜 자주맘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소리 안 들려요. 음소가 안 되셨나 봐요. 아, 네. 1. 요즘 나의 최대 고민 3가지. 2. 나의 장점, 단점 3가지. 3. 요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해결할 방법. 4.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것 3가지. 5. 자기소개하기. 6.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나는 사건 10가지 쓰기. 7. 내 보물 3가지. 8. 어른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일. 9. 요즘 내가 가장 자주 하는 일. 10. 내가 자랑스러웠던 최고의 순간. 이거는 나에 관해서 이렇게 쓰는 거는 아이 자존감에도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죠?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이 아니고 또 찾아보시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걸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 누가 해보실까요? 배선영 자주맘님이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미안하다. 2. 속상하다. 3. 설렌다. 4. 기쁘다. 5. 불안하다. 6. 짜증난다. 7. 지루하다. 8. 무섭다. 9. 후련하다. 10. 찝찝하다. 네, 이런 감정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한번 써보거나 아니면 자기의 느낌을 써보거나 이래도 좋을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법, 어떠어떠한 방법 이렇게 쓰는 그런 일기. 우리 권은주 자주맘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드게임 하는 방법, 게임 하나 고르기. 2.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 3. 맛있는 김밥 싸는 법. 4. 부모님께 혼날 때 대처하는 방법. 5. 공부를 빠르게 끝내는 방법. 6. 집안에서 하루를 지루하지 않게 보내는 법. 7. 내 방과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 8. 게임 랩에 올리는 확실한 방법. 9. 공부하기 싫을 때 부모님 설득하는 방법. 10. 일찍 자기 싫을 때 핑계 대는 방법. 좀 재밌지 않나요? 이거 애들한테 써보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지 않나요? 너무 재밌을 것 같죠? 이런 방법 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의견 주장하기 우리 이혜진 자주마님 한번 읽어주세요. 1. 나는 이제 땡땡 학원에 그만 다니고 싶다. 2. 초등학생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안 읽어도 된다. 3. 친구들끼리 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좀 해도 괜찮다. 4. 복도에서는 뛰지 말아야 한다. 뛰어도 괜찮다. 5.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 꼭 효도해야 하는 건 아니다. 6. 올해 꼭 반장이 되고 싶다. 반장이 되고 싶지 않다. 7.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8. 올해 어린이날에는 땡땡땡을 선물로 받고 싶다. 9. 공부 중에서 땡땡땡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10. 집안에서 뛸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맞아. 이거 집안에서 뛸 수 있는 자유 이거는 대부분 많이 느끼죠. 1층 사는 분 아니면 대부분 느끼죠. 특히 이제 남자아이인 경우는 더 심하고요. 참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 쓰지 않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가족이 모였을 때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죠. 자기 의견 주장하는 거 요거가 좀 많이 생기면 자기 나름의 뭔가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같이 뭐 학원 그만 다니고 싶다 아니면 이 학원을 꼭 다니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상문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누가 해보실까요? 다들 한번 읽으셨는데 우리 배선영 자주맘님 아이고 아기가 옆에 있나 보다. 1. 영화. 주인공 내용 결말을 바꾸어 보기. 2. 스포츠 중계. 좋아하는 팀 선수 종목. 3. 드라마. 주인공 내용 다음 이야기 예상해 보기. 4.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는 연예인 진행 방식. 5. 유튜브 영상 채널 특징 주인공 새롭게 알게 된 점. 6. 게임. 게임 속에 레벨 올리는 법 아쉬운 점. 7. 다큐멘터리 소재 새롭게 알게 된 점. 8. 카카오톡 대화 주제 대화방 참여자 소개. 9. 인터넷 검색어 새롭게 알게 된 점 검색 사이트. 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죠. 우리 평소에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걸 글감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거 글감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 거 감상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지영 자주맘님 계획 한번 읽어볼까요? 음소가 돼 있어요. 계획. 올해 여름 휴가 계획 세우기. 2. 이번 달 공부 계획 세우기. 3. 아빠 생신 파티 계획. 4. 학년이 되면 어떻게 생활할지 계획 세우기. 5. 겨울방학 계획. 6. 이번 주말 계획. 7. 코로나 이후 계획. 8. 올해 내 생일 파티 계획. 9. 일주일 동안 스크린 타임 계획. 10. 통장에 모은 돈 사용 계획. 스크린 타임이 아니고 스크린 타임이겠다. 스크린. 그쵸? 잘못 써줬네. 이런 것도 계획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이들이랑 같이 가족이 한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개하는 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제자주맘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우리 동네 최고의 맛집 소개. 2. 우리 엄마. 3.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4. 내가 다니는 학원. 5. 우리 집. 6.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7. 요즘 재미있게 본 영화. 8. 내 친구. 9. 우리나라를 외국 친구에게 소개하기. 10. 문화재 소개하기. 이런 것도 괜찮죠. 문화재 소개하기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죠?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뭐 알게 된 계기 이런 것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편지를 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혜진 자주맘님, 권현주 자주맘님 지금 오셨네. 이혜진 자주맘님. 1. 엄마께. 2. 산타 할아버지께. 3.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4. 일기 숙제를 처음 만든 분께. 5. 내 미래의 남편, 아내에게. 6. 요술 램프 지니에게. 7. 앞이 보이지 않는 분께. 8. 매일 우유를 짜는 젖소에게. 9. 우리 집 강아지 땡땡에게. 10. BTS 누구누구에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죠. 저도 이제 학생들 저거 할 때 독후감 쓸 때 이런 식으로 편지 쓰기 시켜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우리 권현주 자주맘님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1. 오늘 급식 메뉴, 맛있었던 반찬, 최악의 반찬, 급식실 분위기. 2. 친구 중 한 명을 골라 그 친구와 있었던 일 쓰기. 3.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징, 감사, 바라는 점. 4.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각각에 대한 생각, 공부에 대한 생각. 5. 온라인 수업, 진행 방식, 소감, 장점, 단점. 6. 선생님께 들어본 최고의 칭찬, 상황, 기분. 7. 작년 우리 반과 올해 우리 반 비교하기. 수업 분위기, 친구들. 8. 내년에 꼭 같은 반 되고 싶은 친구 3명, 이유, 바람. 9. 체육 시간에 꼭 하고 싶은 종목, 이유, 방법. 10. 자리 정하는 방법, 이제까진 방식, 건의하고 싶은 방식. 자리 정하는 방법은 그동안에 지금까지 하던 방식 말고 이런 방법도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건의하는 방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것들도 많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그거는 제가 아예 100가지로 모은 거고 이것도 100가지 정리라고 돼 있는데 사실 100가지는 다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진 것들이 있어서 100가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된 게 아니고 무작위로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이건 좀 쉬었다가 할까요? 한 5분만 쉬었다가 한번 해보게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함께 그 이러한 문제를
안지영 작가님, 아드님이 어제 잘 놀다 왔어요? 아직도 뻗어 계십니다. 집안이 피난민 수용소 같아요. 걔가 다 어질러놔서. 일주일에 주말만 오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희 집 막내가 그랬어요. 걔가 저기에서 오면, 기숙사에서 오면 이렇게 들어오는 현관부터 이렇게 얘 다 흔적 남겨놓고 다닌다고 식구들이 다 놀리고 신경도 안 써요. 딸도 그래요? 날도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 자취하느라고 학교 근처로 나갔잖아요. 워낙 좁으니까 좁아서 자기가 늘어놓을 수가 없대. 너무 웃겨. 원룸이라 너무 좁아서 어디 늘어놓을 데가 없대요. 고민경님 좀 있으면 화면 켤 수 있으신가 보다. 정지혜님 지난주에는 못 열으셨는데 이번 주에는 여실 수 있었나 봐요. 네. 반갑습니다. 얼굴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까 9시 40분부터 음악을 켜놓고 혼자 잔잔하게 켜놓고 기다렸답니다. 근데 시간 될 때까지 안 들어오시고 이혜진 아주머님은 처음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했거든요. 10시가 돼도 한 분도 안 들어오시면 나 혼자 켜놓고 해야 되나?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지금 저 나름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했는데 뭐가 이상하게 왜 안 되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화면 공유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내용은 많이, 그러니까 글로는 많이 했는데 내용을 좀 더 준비하려다가 아니다. 지난 시간에 많이들 얘기를 나누니까 좋아하시던데 오늘은 좀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지 했는데 막 그냥 제가 달려왔어요. 혹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나 아이들 안지영 자주마님 여기다 써주셨는데 우리 그냥 마이크 열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많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저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안지영님은 요즘 잘 안 쓰고 계신가 보죠, 일기? 일기장, 네. 일기장 위에 책이 쌓여 있어서 사부님한테 일러야지. 진짜 좋은 거 장만했는데 네.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블로그는 쓰고 있는데 네.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저도 이 주제에 따라서 적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반성도 했습니다. 아니 진짜 어른도 써볼만 하지 않나요? 제 주제 자체가 괜찮은 다 것 써보고 같아요. 싶어요. 그렇죠. 네. 네. 또 다른 분 한번 얘기해 주시길래요. 저는 아까 네. 일기 쓰는데 실패하는 이유 네. 제가 적은 거 11개 일단 적었었는데 네.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게 있거든요. 일단 네. 첫 번째 글쓰기 문법 공부를 시켜서 약간 공부 쪽으로 다가가면 아이들이 좀 싫어하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아이 공부 같은 거 봐줄 때 최대한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또 네. 잔소리처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일기가 딱 돼버리니까 저도 제가 글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저거 아닌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좀 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정말 이거 자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그냥 좀 잘했다 이렇게 칭찬도 하고 약간만 짚어주면 시안이는 거기서 정말 많이 좀 좋아지는
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지금 말을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얘가 그때 좀 일기를 좀 덜 쓰고 싶었던 게 내가 그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랬구나. 또 들었고요. 네. 요즘에 제가 자세히 아까 길게 말고 자세히 써보자 그랬는데 사실 아이는 이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냥 기분이 좋다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너가 기분 좋을 때 그때 어떤 행동을 했어? 어떤 표정을 지었어? 그걸 그냥 글로 써보자라고 하니까 그게 좀 더 쉬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사실 이게 문장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요거는 이제 저도 길게 쓰는 건 뭐 딱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6줄을 맞춰오라고는 해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짚어주기는 했는데 일단 요거를 저도 좀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도록 자꾸 질문 아니면 제가 글쓰기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 좀 생각하면서 좀 적용을 시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느낌, 이것도 사실 좀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 기분이 어땠어? 그때 들었던 네 생각이 뭐야? 뭐 이런 것들 제가 자꾸 질문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애는 자꾸 이런 거 별로 생각하는 것도 귀찮은데 힘든데 제가 자꾸 질문을 하고 그걸 일기에 담아봐라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또 싫어했구나.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아이한테 하루에 있었던 일을 얘가 쓰는 주제가 딱 2가지예요. 먹는 음식 아니면 축구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는 이러이러해서 오늘은 졌다, 속상했다. 오늘은 해서 이겼다, 기분이 좋다, 힘들었다. 맨날 이런 식이고요. 음식도 뭐 제가 해준 것 중에서 이게 너무 맛있었다. 다음에 또 먹고 싶다. 항상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뭐 이런 주제를 이제 제가 자꾸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또 얘한테는 잔소리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약간 내가 틀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감사일기도 하나만 딱 적고 자기 전에 하는 내용 그 얘기 중에서 우리 오늘 안 좋았던 일은 뭐야? 그래서 너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 오늘 좀 좋았던 일은 뭐야? 오늘 네가 생각했을 때 좀 굉장했던 일은 뭐야? 이거를 이제 말이 아니라 일기로 한번 담아볼까? 이걸 내가 작가님 책에도 이런 양식지를 뭘 만들었다라고 하시길래 그럼 나도 이걸 틀로 만들어서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여기 아까 7번에 틀이 있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까 표정이 되게 이런 표정이었었어요. 그거.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100가지 그거 캡처해가지고 이따가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그거 제 생각에 출력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서 아이들한테 오늘은 뭘로 써볼까? 이거 하나씩 골라서 하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2-3바퀴 돌면 1년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해 주실 분, 우리 권현주 자주머니. 네, 저는 이제 감사일기를 이제 저희 카톡방에 올리는 것도 쓰지만 이제 나름 또 이제 행복일기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다행일기, 뭐 감사일기, 뭐 장점일기 이런 거를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썼던 부분인데 조금 꾸준히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일기나 어떤 행복일기 이런 부분은 어떤 그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좀 정말 간단하게 1줄, 2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살펴봤을 때 막 그게 확 여운이 있거나 그때 내가 느꼈던 마음을 막 이렇게 끌어당기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일기 쓰기를 보면서 나부터 다시 일기 쓰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을 때 네, 나중에 그거에 대한 추억도 더 많이 이야기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 100가지 정리해 주신 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꼭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감사일기에는 사실 날짜는 쓰는데 날씨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유준이한테 유준아 일기 쓸 때 날씨를 쓰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 무언가 또 하나 숙제가 되는 것 같아서 아니야 그냥 편하게 날짜만 써도 괜찮아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날씨도 조금 표현할 수 있게끔 매일 아니어도 그거를 조금 같이 이야기하고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럼 제가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려 볼게요. 네. 정제자조맘님 혹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해가지고 바이올린을 하는데 집에서 저는 피아노만 배웠지 바이올린은 배운 적이 없어서 네. 아이한테 한번 연주해달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제 앞에서 이제 한 적은 있었는데 일기를 발표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일기를 해가지고 발표력을 하면은 그 표현력도 높아질 거라는 생각에서 그거를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그 일기 쓰기 재미사전 저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진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일기에 관한 책이 일기 쓰기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저기 했던 거 윤태규 씨가 쓴 일기 쓰기 어떻게 시작할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잠깐만요. 네. 네, 사실 우리 일기 지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던 거는 그냥 그 하루 중에 발표할 거, 그러니까 그냥 발표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일기를 못 쓰겠다고 할 때마다 물어봐주고, 아까 이혜진 아줌마님처럼 그렇게 물어봐주고 거기서 이렇게 고를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거. 그다음에 그거를 그러면 네가 만약에 일기로 쓴다면 어떻게 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고 그걸 그대로 다시 자기가 말했던 걸 글로 쓰게 하고 이런 거를 저는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찾다 보니까 주제 요것만 있어도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고민경님 아까 좀 있으면 켤 것 같다고 하셨는데 고민경님이 계신가요 지금? 네, 있어요. 아, 아이고 그렇게 갑자기 펑 나오면 내가 놀래징. 정말요? 한번 얘기 좀 오늘 들은 거. 서원이 안녕. 오늘 사실 집중을 잘 못했는데,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밖에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해서 데리고 있으려고 하다가 날씨가 생각보다는 좋길래 저희 동네가, 그래서 애를 뒤늦게 보내고 오느라 좀, 네, 참여를 못했고, 이렇게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서원이가 네. 더 열심히 들었고요. 그리고 서원이 학교 그 방학 숙제가 일주일에 한 번 그림 일기 쓰기예요. 그래서 거기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보내주신 게 있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라고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보내주신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네, 많은 부분이 동일한 것들이 있어서 읽으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거 다시 좀 알 수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날씨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맑음 이렇게 하지 말고 수박이 너무나 먹고 싶은 날 이렇게 쓰면 좋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더 조금 많이 와닿는데, 사실 이 초등 주제 글쓰기, 그러니까 이거는 일기 쓰기 주제는 아닌, 제가 좀 헷갈려서. 일기 쓰기 주제로도 써도 되고. 지금 이거는 그냥 글쓰기 주제이기도 한데 일기 쓰기 주제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우리 이 얘기 아직 안 했어요. 아니, 앞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일기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요거는 지금 일기 쓰기 주제. 네네네. 근데 좀 봤던 것 중에서 좀 그냥 글쓰기로, 근데 글쓰기가 가장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요즘에 되게 많이 듣고 있어서. 그래서 좀 헷갈렸어요. 일기인지 글쓰기. 이거는 일기 쓰기 주제. 네. 맞아. 아까 그거는 글쓰기 주제라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글쓰기 주제이지만 이게 일기 쓰기 주제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가지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그거랑. 근데 이제 이거는 일기라고 카테고리별로 되지 않고 아까 그거는 카테고리가 돼 있고. 일기라고 했을 때는 오늘 있었던 일, 인상 깊었던 일 이렇게 네. 있는데 뭐 내일 여행을 가서 계획을 세우는 일기를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헷갈리는 그냥 주제로 근데 평소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일기로 써도 되는 건지 이게 잠깐 네. 일기 주제로서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서 예, 예, 내용이 너무 좋네요. 제가 오늘 꼭 집중해서 듣고 싶었는데 녹음을 주신다면 그걸 더 열심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따가 PPT 캡처해가지고 그 채팅방에 다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초등 주제 글쓰기 주제 100가지인데 요것도 제가 저기 했던 주제가 일기 쓰기 주제로 제가 찾았던 주제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내용들이랑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는 카테고리별로 돼 있고 요거는 그냥 약간 무작위인 것 같은 느낌인데 여하튼 이거는 무슨 가족에 관한 거죠. 가족하고 주로 가족이죠. 이것도 지금 그냥 한번 그냥 쓱 하고서 제가 던져 이렇게 해서 딱 채팅방에 드리는 것보다는 한 번씩 읽어보고 그 채팅방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일부러 이거 10개씩 잘랐거든요. 우리 이혜진 자주맘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가족 중 한 명을 골라 특징 설명하기, 공부하기 싫을 때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가족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엄마 때문에 심하게 짜증났던 경험, 우리 가족의 다음 여행 계획하기,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 3가지, 다른 가족이 매우 부러워지는 순간, 우리 가족이 주말을 보내는 모습 설명하기, 엄마의 음식 중 가장 맛있는 것 3가지. 네, 아까 나왔던 내용들도 많이 있죠.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분. 우리 정지혜 자주맘님이 그 다음이네요. 네. 부모님께 받고 싶은 선물 10가지. 요즘 나의 최대 고민 3가지. 나의 장점, 단점 3가지. 요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그것을 해결할 방법.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것 3가지. 자기소개하기.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나는 사건 10가지 쓰기. 내 보물 3가지. 어른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일. 요즘 내가 가장 자주 하는 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이 어른이 되면 어른들은 자기 맘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어른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어른들이 쉽게 자기 맘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 볼 때는. 그 다음에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거 빨리 안 넘어가지네. 그 다음은 우리 권현주 자주마님. 내가 자랑스러웠던 최고의 순간. 미안하다, 속상하다, 설렌다, 기쁘다, 불안하다, 짜증난다, 지루하다, 무섭다, 후련하다, 찝찝하다, 감정으로 글쓰기. 보드게임 하는 방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 맛있게 김밥 싸는 법, 부모님께 혼날 때 대처하는 방법, 공부를 빠르게 끝내는 방법, 집안에서 하루를 지루하지 않게 보내는 법, 내 방과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 게임 랩에 올리는 확실한 방법. 네.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다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고민경 자주마님. 공부하기 싫을 때 부모님 설득하는 방법, 일찍 자기 싫을 때 핑계 대는 방법, 나는 이제 뭐뭐 학원에 그만 다니고 싶다. 초등학생은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된다. 친구들끼리 욕을 좀 해도 괜찮다. 복도에서는 뛰어도 괜찮다. 부모님께 꼭 효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반장이 되고 싶지 않다.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올해 어린이날에는 땡땡땡을 선물로 받고 싶다. 이것도 아까 그 주장하기 거기에 있던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안지영 자주마님 나가셨나요?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게 다 안 보이네요. 제가 왜 나가요? 그렇죠. 그러게요. 왜 나가요?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공부 중에서 땡땡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집안에서 뛸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영화 보고 주인공, 내용, 결말 바꾸어 써보기. 스포츠와 관련하여 좋아하는 팀, 선수 종목에 대해 써보기. 드라마 보고 주인공 내용, 다음 이야기 예상해보기. 예능 프로그램 보고 좋아하는 연예인 써보기. 유튜브 영상 보고 채널 특징, 주인공 새롭게 알게 된 점 써보기. 게임하고 게임 속에 레벨 올리는 법, 아쉬운 점 써보기. 다큐멘터리 보고 소재 새롭게 알게 된 점 써보기. 내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주제, 대화방 참여자 소개해보기.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지혜 자주맘님이 읽어주실 수 있겠죠? 네. 인터넷에서 본 인상적인 게시물 소개하는 글 써보기. 올해 여름 휴가 계획 세워보기. 이번 달 공부 계획 세워보기. 아빠 생신 파티 계획 세워보기. 몇 학년 여름 겨울 방학 계획 세워보기. 이번 주말 계획 세워보기. 올해 내 생일 파티 계획 세워보기. 통장에 모은 돈 사용 계획 세우기. 우리 동네 최고의 맛집 소개하기. 네. 통장에 모은 돈 사용 계획 세워보기. 이거는 아까 없었던 것 같죠? 이것도 재밌네요. 네. 이번에는 배선영 자주맘님. 우리 엄마 소개하기에 나이, 외모, 성격, 장점, 단점, 특징 등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소개하기, 제목, 내용, 분량, 글자수, 추천 이유 등 내가 다니는 학원 소개하기, 우리 집 소개하기, 위치, 분위기, 가구, 내 방 등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소개하기, 이름, 나이, 분야, 작품, 좋아하는 이유, 재미있게 본 영화 소개하기, 제목, 주인공, 내용, 별점, 추천 이유, 내 친구 소개하기, 이름, 친한 이유, 성격, 외모, 관심사, 우리나라를 외국 친구에게 소개하기, 이름, 위치, 인구, 특징, 문화재 소개하기, 역사적 배경, 알게 된 계기, 방문 경험, 가족에게 편지 쓰기. 네. 감사합니다. 아직 좀 몇 개나,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누가 읽어주실까요? 아, 제가 이제 헷갈려요. 막 이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해버려가지고. 이혜진 자주맘님 읽어주세요. 아, 누구라고 할 수가 없네. 우리 반 담임 선생님에 대해 써보기.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의 각각에 대한 생각, 느낌 써보기. 선생님께 들어본 최고의 칭찬 써보기. 작년 우리 반과 올해 우리 반 비교해보기. 내년에도 같은 반이 되고 싶은 친구 3명 써보기. 체육 시간에 꼭 하고 싶은 활동 써보기. 자리 정하는 방법. 네. 근데 이 체육 시간에 꼭 하고 싶은 활동은 이제 고학년 여자아이들은 좀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아직 저학년들이고 남자아이들은 엄청 좋아하는 그런 걸 것 같기도 하죠. 네. 어떻게 여기까지 해보고 또 하나 있네요. 잠깐만요.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권현주 자주맘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 쓰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감사의 표현 쓰기, 일기 숙제를 처음 만든 분께 불만, 감사, 궁금증 쓰기, 내 미래의 남편에게 미래 모습 상상해서 쓰기, 요술 램프 지니에게 내 소원 적어보고 공부한 거 질문을 보기, 앞이 보이지 않는 분께 위로, 공감, 제안, 격려의 글 써보기, 매일 우유를 짜는 젖수에게 감사, 위로, 궁금증 적어보기, 우리 집 강아지에게 편지 써보기,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편지 써보기, 급식에 대해 써보기, 최고, 최악의 반찬, 느낌 등. 네. 이렇게 아까 했던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죠. 이거 아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읽어보시고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대충 얘기를 해서 저기 하실까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오늘 했던 내용 중에 뭐 궁금하신 거?
그러니까 일기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한정되어서 참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컸는데요. 오늘 일기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우리 아이들한테 일기를 쓰자고 할 때 엄마나 아이나 부담이 조금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죠? 네. 또 이렇게 뭐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저 있을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경숙 작가님 그 따님들 키울 때 네. 그때 보통 일기를 언제까지, 몇 학년까지 썼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따로 일기를 검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거는 그냥 한 중고등학교 때도 자기들은 썼던 것 같아요. 오. 음. 아까 저희가 이렇게 읽고 얘기하니까 저희 막내가 잠깐 여기 앞에 앉아 있었는데 쫑알쫑알 거려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여기 이제 읽어주신 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거에 대해서 맛있는 거, 잡채, 갈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가길래 너도 써볼래? 그랬더니 도망갔어요. 그래서 몇 저런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잘 구슬리면은 중학생도 쓰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글쓰기 실력도 되는 거죠.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둘째는 요즘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퇴근해갖고 오면 항상 뭘 계속 써요. 그렇게 하면 글쓰기 실력도 많이 느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그냥 어디에다 이렇게 글을 쓰면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엄마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요즘은 엄마가 글을 좀 열심히 써서 그런지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 덕인 것 같아요. 일기 계속 썼던 거.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아, 저 네네. 하나 더, 네네. 그 보통 일기를 밤에 쓰면 이제 감성적이니까, 감성적으로 빠지니까 오전에 아침에 이제 새벽에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제 개학을 하면 학교를 갈 텐데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은 쉽지 않죠. 그냥 학교 다녀와서 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학원 가야 돼서. 맞아. 아까 밤에는 자기 전에 가야 하라 돼.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좀 네. 졸리고 그러니까 조금 땡겨서 자는 시간보다 좀 땡겨서 쓰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좀 잠깐 쉬는 동안에 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학원을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니긴 다녀야 하고 그러니까 학원 다니니까 더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학원 안 다니는 아이 있나요? 유준이 다니나요? 그쵸. 서원이만 배선영님 학원 다니나요? 우리 아이? 안 다녀요? 서원이하고 배선영님 아이하고는 안 다니고 아이 이름이 뭐였더라? 배선영님 큰아이가 이름 잊어버렸다. 최선우, 서우 선우. 선우. 야, 지금 선우가 지금 2학년인가요? 1학년인가요? 2학년이요. 2학년이요? 나머지 다 지금 엄마가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딱히 그러니까 학원은 아니고 재능 하나 하는데 그거를 되게 하기 싫어해요, 수학을. 그래서 그거 그냥 이제 안 할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안 하는 게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민 중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습지를 좋아하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좋아하기보다는 꾸역꾸역 하는 애겠죠? 꾸역꾸역 하는 애가 있고, 정말 하기 싫어서 밀리는 애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밀리게 되면 서로 스트레스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그냥 끊어줬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 기탄이라고 요즘도 나오죠. 기초탄탄, 그 기탄이라는 그냥 이렇게 책으로 묶어진 거, 그거 사가지고 저는 풀렸어요.
그러니까 기탄이 옛날에는 그 연산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산 말고 뭐 도형이나 이렇게 분야별로 또 이렇게 묶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학년별로.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저는 그냥 그걸로 이렇게 시켰지.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애는 또 그냥 꾸역꾸역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또 그날 습관처럼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또 그냥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중3 것까지 그냥 쫙 이렇게 수학 같은 거 빼고 이런 식으로도 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 성향에 따라서 그건 엄마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광고 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글쓰기 수업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못하고 그 다음 시간에 한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아이 일기쓰기에서 혹시 적용해보고 싶은 방법 찾으셨을까요? 한 번씩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위에서부터 이혜진 작가님이 먼저 있는데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주제, 글감 부분인데요. 매일 네. 근데 아이는 대부분 다 오늘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쓰기는 써요. 근데 그게 네. 되게 정말 한정적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바꾸고는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3월 달에 선생님께서 숙제 내주셨을 때 이제 생각나는 게 없으면 이런 걸로 한번 써봐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용지를 나눠준 게 또 있었거든요. 그게 네. 아까 보니까 주제, 글쓰기 주제, 일기쓰기 주제 보니까 아까 그 용지가 또 생각이 나던데 그런 것들도 최대한 좀 활용해서 일기를 한번 쓰는 거 해줘야 되겠다, 짚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잔소리 좀 덜하고 저도 일기를 쓰는데 저는 주로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일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어도 맨날 새벽에 읽으니까 물론 그렇지. 마지막에 좀 보기는 하는데 일기 쓰는 것도 모르고 책 읽는 것도 사실 잘 아이들이 제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몰라요. 근데 일기 쓰는 거는 더더욱 모를 거예요. 아이들이 없을 때 그렇지.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일기를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어필을 이제는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아, 네. 좋은 방법이네요. 뭐 아니면 엄마가 오늘 일기 썼는데 이거 한번 읽어줄게 들어볼래?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 내용일 때 이렇게 밝혀도 괜찮은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지영 자주맘님. 네, 저는 같이 써보는 건 어떨까 꿈을 꿔봅니다. 그러니까 매일은 힘들겠지만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제 주말에 방학 때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그때 아니면 이제 어디 가서 짧게라도 같이 쓰는 거를 시간을 가져보면 가족이 함께 하는 것도 괜찮고요. 일기가 매일 써야 되긴 하지만 예, 그 순간순간 이렇게 적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먹는 그런 뭐가 돼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의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전 가족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다 출가하거나 뭐 이렇게 결혼해갖고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즘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이게 한동안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씩 이분을 간호를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다 기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큰 누나다 그럼 큰 누나가 오늘 뭐뭐뭐뭐 어떻게 했고 이렇게 그다음에 작은 누나가 뭐 어떻고 그다음에 동생이 어떻고 이렇게 계속 적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엄마에 관한 그 간호일지지만 이제 그렇게 쓰면서 누구야 뭐 다음에 네가 하는 거 부탁해 뭐 이런 식으로라도 쓰고 이렇게 쪽지처럼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굉장히 그 가족을 묶는 틀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저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누군가가 아파서 이렇게 같이 간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따로 시간을 내야 되는 원래 일상이 아닌 다른 부분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결혼하면 서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내도 결혼하기 전처럼 끈끈하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로 온 가족이 다시 묶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되게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안지영 작가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잘 때 제가 엄마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을 경우에 잘 때 편지로 공책을 하나 이쁜 걸 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아이마다 싸가지고 써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도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 엄마한테 할 시간이 없을 때 거기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썼던 그런 일기장처럼 쓰는 편지 쓰는 책이 공책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가족 일기를 그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권현주 자주마님요. 네, 저도 우선은 네, 이제 날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를 이제 일기에 따로 쓰진 않았는데 날씨를 쓸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일기에는 쓰진 않았지만 저희 아이 기분을 좀 색깔로 많이 물어봐요. 오늘 기분은 무슨 색깔이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좀 자신의 감정, 기분을 좀 색깔로 많이 표현할 수 있게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일기에 좀 같이 메모를 해도 아이한테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어쨌든 저부터 일기를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막 이렇게 코치님 강의 들으면서 올해 내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갔던 곳을 이렇게 쭉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항상 적어놓고 메모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 흔적을 남기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걸 오늘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네요, 진짜. 그리고 그 색깔 표현하는 거, 그것만이라도 감사일기에 쓰게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고민경자주맘님, 오늘 이 얘기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못 하셨어. 저는 아까 그 주제들 다양한 주제들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아이가 그 말씀드렸듯이 방학 숙제가 일주일에 한 번 그림 일기 쓰는 건데 제가 전에 그러니까 컬러 테라피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 때 지금 권현주 자주마님은 색깔을 물어보셨다 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네모 칸에 너가 지금 너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해서 나무 색깔이나 칠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그러니까 컬러 수업 들은 사람들을 위한 거였는데 아이들과 함께 하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몇 번 또 시도하다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숙제를 보고 그러면은 그림 일기 쓰는 게 한 번이니까 숙제가 그러니까는 네가 더 써도 되지만 뭐 하루 뭐 2번 정도는 그림 일기 쓰고 뭐 2번 정도는 컬러 일기를 써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저는 루틴에 이렇게 계획을 적어놨는데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감사일기 뭐 이틀은 감사일기 뭐 이런 걸 해보자고 말을 했는데 좀 일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돌려가면서 아니면 좀 해서 만약에 좀 틀이 잡히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양식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다 이렇게 쭉 나열하고 하고 싶은 부분만 채우라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해보면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하듯이 제가 기억력이 좀 없는 편이어서 아이들한테 더 기록의 중요성을 말은 하는데 지금 계속 나왔던 말이 나부터 엄마부터 보여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 아이는 봤더니 다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안정 선생님 빼고는 다 2학년을 대부분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 이번에 올해 초등학교 처음 1학년 입학하면서
그 아침마다 쪽지를 좀 써줬었어요. 뭐 가서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있대, 재밌게 보내, 뭐 이런 것들을 써줬었는데, 지금 방학이고 하고, 또 중간에 또 그것도 하다가 멈춰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어지면 또 기록으로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찾아봤던 게 교환일기도 있었거든요. 딸과. 그 말씀하셨듯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 속내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는 장점이 있고, 좀 학교 다닐 때도 여학생들은 좀 많이 저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교환일기를 뭐 딸과 함께하는 교환일기 이런 양식으로 책도 2권 정도 있었어서, 그러니까 그때 그 주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하셨던 그런 주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뭐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3가지, 뭐 딸이 좋아하는 음식 3가지를 이렇게 양면으로 해서 쓰는 거였어요. 제가 봤던 책은. 그래서 이걸 해보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보고, 글을 생각을 하는 것과 글로 쓰는 건 참 많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고, 가끔 저도 이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런 글을 내가 썼어? 이런 말을 내가 썼어? 라는 생각이 들 때들이 가끔 있는데, 그 기록을 하고 글로 남기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서 또 정리가 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랑 뭐 일기 쓰기든 교환 일기든 뭔가 좀 할 수 있는 한 줄이라도 써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환일기 진짜 좋으네요. 우리 이혜진 자주마님 딸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정재 자주마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 날씨에 대한 그런 표현하는 것과 그다음에 교환일기나 감사일기 이런 거 해가지고 다양한 주제들 나누면서 적용해 볼 사항들 너무 많았는데, 아직 저는 첫째가 2학년이고 둘째가 7살이어서 7살한테는 아직 일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하루에 3가지 감사한 거 말해보기 하는 거 하고, 첫째한테는 이제 2학년이라서 그림일기 쓰면서 이제 날씨 부분에서는 맑음, 비, 흐림 이렇게만 썼었거든요. 근데 오늘 알려주신 거 해가지고 뭐 겨울, 여름 날씨 해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배선영 자주마님 괜찮으시겠어요? 아이고, 아기가 졸린가 보다. 저도 옛날에 다이어리 썼었을 때 그때 그냥 저도 그냥 오늘은 뭐 했고 그런 것만 딱 썼었던 기억이 이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보면서 이거 써도 뭔가 변화가 내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서 쓸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아이와 함께 아이 관심이 요즘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제 뭐 게임에 대해서 보긴 하는데, 그것도 게임도 물론 오래 하면 안 좋지만 그거에 아기가 좋아하는 걸 주제로 시작을 해서 한번 글감을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에서 좀 확장을 해서 아이랑 얘기하면서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쉽게 일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또 자주맘님들도 많은 또 좋은 팁들을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누니까 또 뭔가 풍성하네요. 그렇죠?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후기 부탁드리고요. 미니 특강으로 약국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책에도 약국 할머니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제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누군가한테 육아를 하면서 물어볼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저 사람이다 싶으면 쫓아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특히 제가 많이 여쭤봤던 분이 약국 할머니예요. 이 약국 할머니가 저희 골목 이렇게 밖에 가면, 약국이 조그만 약국이에요. 약국에서 약국 그 뒤쪽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 방에서 손주들 숙제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국 일도 보시고 이러시는데, 원래 이분이
그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90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에 이분이 연대 의대를 나왔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서 좀 저기 하다가 그냥 약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한 집에 이렇게 빌라처럼 지어가지고 한 집에 딸들이 4명이 살아요. 그래서 4층, 3층, 뭐 2층, 1층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딸들을 다 전문직으로 키우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만 이제 따로 사는데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한테 이제 자꾸 저 이제 딸이 넷인 저도 넷인데 이분이 4명을 키우셨잖아요. 그래갖고 자주 이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 중에 제가 항상 머릿속에 남는 거는 제가 뭐 하다가 할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여쭤보면 이 할머니가 그럴 때는 혼자 하지 마세요. 남편하고 꼭 같이 하세요. 그러면서 당신도 항상 혼자 하지 않았다고, 꼭 남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고, 엄마만 키우는 게 아니고 아빠 손도 많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책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애들 책 읽어주고 막 이렇게 잠자기 전에 책 읽어주고 여기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남편한테 이렇게 약국 할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오늘 약국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면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참 그 할머니 덕분에 같이 그러니까 요가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다는 걸 알았던 거가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주맘님들도 혼자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청소할 때도 이렇게 주중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막 청소를 깔끔하게 못 하잖아요. 주말에라도 좀 청소를 하고 싶은데 식구들이 좁은 집에 막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까 다 나가면 좀 제가 좀 편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도 남편한테 애들 좀 데리고 나가달라고 이러면 정말 기꺼이 이렇게 데리고 나가주고 이렇게 했던 게 이 약국 할머니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약국 할머니가 너무 생각나서 탑에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미지가 비슷한 분이 이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분 사진 내가 꼭 올려서 써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이 할머니가 치매가 오셨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늘 그 좁은 공간 안에 갇혀 계셔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항상 약국에서 이분이 약국을 운영하시면서 큰따님이 약사님이었어요. 2대 약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큰따님이 약사를 하시니까 중간중간에 서로 교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거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시는 그런 치매에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에 살다가 잠깐 좀 이렇게 저 옆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까지 오셨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원래 이렇게 멀리 가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진짜 단정하고 깔끔하고 주변에 이렇게 그 옛날에 그렇게 대학을 나오셨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학력도 있고 이러신 분이어서 주변에 그런 뭐라 그럴까 주변에 사시는 할머니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울리기는 해도 이게 좀 말이 안 통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좀 많이 배운 분들이 많지 않으신 상황이니까. 그래서 혼자 항상 약국에 있고 이제 약국에 계시고 이렇게 손주들 챙기고 막 이러던 분인데 그렇게 돌아다니시니까 많이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수업 준비하면서 그 약국 할머니가 많이 생각났어요. 이분한테 내가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정말 이 할머니의 그 말씀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 키우지 말아라고. 혼자 키우지 않고 정말 왜 원래는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온 동네가 다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요즘은 온 동네가 키우는 게 아니고 나 혼자 내 아이를 키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한 그런 사건들도 많이 생기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키우시지 말고 서로 같이 나누고
정 안 되면 우리 그 단톡방에서라도 지금 감사일기만 나눠도 지금 다 보이잖아요. 누구네는 어떻게 키우고 있구나, 누구네는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배선영님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렇게 많이 애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가 많은 집은 남편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도와주는 백 믿고 좀 더 많이 낳았나? 이런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도와주니까 조금 우리가 견딜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쯤은 이렇게 집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이렇게 그냥 나 혼자 꽁꽁 앓고 남편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이것까지 부탁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아이들은 엄마가 주는 것만 받는 게 아니고 아빠가 줘야 되는 부분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이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미안하다고 남편한테 부탁 못하는 게 아니고 아이의 권리를 생각하면 부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약국 할머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 스케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 자주맘 수업은 8월 24일에 하게 됩니다. 다음번에 우리 교과서에 관해서 할 건데 혹시 아이들 교과서 가져온 거 있나요? 아, 있어요? 방학 전에 가져온 거 있나요? 그러면 그걸로 한번 같이 갖고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교과서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고하셨고요. 빠른 육퇴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또 인증샷 한번 날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네, 제가 눈을 감았어요. 다들 너무 잘 나왔는데, 사교육 없이도 잘만 큽니다도 들고 계시네요. 우리 정지혜 자주맘님. 한번 더 찍고 싶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진짜요? 우리 권현주 자주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찍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제가 어차피 블로그에 쓸 때는 다 가리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다음번에도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해드릴게요. 교과서 공부하는 거는 우리 안지영 자주맘님도 도움이 되실지도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닫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도 맛있게 네, 드세요. 그 PPT는 제가 해가지고 다시 해서 올려드릴게요. 닫습니다. 뿅.